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은 박혜령 작가, 서영아가 박혜령의 삶과 꿈 그리고 행복론, 나는 행복을 그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낭독 시간을 가져봤어요. 오늘은 두 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운명 같은 만남.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생 시절인 70년대 후반이었다. 당시 캠퍼스에서는 각종 미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덕분에 나도 같은 대학 남녀 20명씩 참여하는 그룹 미팅에 끼이게 되었다. 우리는 미대, 저쪽은 공대생이었다. 혹시라도 내 짝이 있을까 하는 막연한 호기심을 품고 첫 미팅에 나갔다. 내 파트너가 된 사람은 공대 4학년이었는데 키가 나보다 조금 작았다. 친구들과 달리 왜 나에게는 다른 학년이 걸렸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고 서로에게 별 관심도 없었다. 첫 미팅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두 번째 미팅은 5대5로 다른 대학 학생들과 했다. 이번에는 상대 쪽 과대표가 내 파트너가 되었다. 나는 음료수를 홀짝이며 분위기에 휩쓸려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기네 학교에 축제가 있다면서 초대를 하기에 응했지만 막상 가보니 바빠 보이기만 했다. 나는 겉돌다가 그냥 돌아오고 말았다. 그런 식으로 4학년 2학기까지 거의 50회가량 미팅을 했지 싶다. 하나씩 커플이 되어가는 친구들을 보며 왠지 모를 오기 탓에 미팅 자리는 사양하지 않았다. 웬만하면 짝이 생길 법도 한데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 몇 차례 데이트를 한 상대는 있었지만 사귀는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모두 그만했고 비슷비슷하게만 보였다. 똑같은 사람하고 미팅을 또 했어도 아마 나는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오랫동안 열애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어딘가에는 너의 인연이 있다. 아직 서로 못 만났을 뿐.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나 역시 실제로 인연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입에 발린 말이라고 여겼다.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며 졸업작품을 구상할 무렵이었다.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대학 생활이 이렇게 끝나가나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혼란스러웠다. 그래, 마지막 미팅을 하자. 무슨 미팅? 이 언니가 널 위해 큰 거 하나 물어왔지. 나는 동기 K의 말에 거절하려고 했다. 미팅이라면 이제는 신물이 났으니까. 무려 49번을 실패했는데 50번째라고 뭐가 그리 다를까? 이번엔 정말 달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이라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우리와 같은 학생이 아니란 말인가? 순간 호기심이 발동했다.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사회에 나간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1977년 9월 9일, 나는 한껏 멋을 부리고 종로 일가에 있던 다이스로 갔다. 그리고 리더인 친구에게 키가 큰 순서대로 번호를 정하자고 했다. 매번 나보다 키가 작은 파트너와 맺어지곤 했기 때문이다. 순서를 바꾸자 이번에는 내가 1번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파트너는 그 중에서도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었다. 여자팀과 반대 순서로 번호를 정한 것이다. 키가 170cm라는 그는 168cm인 나랑 키가 거의 같았다. 실제로는 나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그러나 실망감은 잠시뿐이었다. 그는 대구 특유의 투박하고도 정겨운 사투리와 화술로 좌중을 압도했다. 키도 작고 나이도 제일 어렸지만 그런 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게 되었달까? 이런 미팅은 처음이었다. 우리는 파트너 구분 없이 다 함께 분위기 있는 얘기를 나누었다. 미팅이 끝나갈 무렵 그는 내게 명함을 건네주었다.
월요일에 회사 식당에서 특식이 나오니 놀러 오란다. 오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럼 박형은 내게 술 한 잔 사주시면 됩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집에 와서도 자꾸 그 남자 생각이 났다. 왜 남들이 그러듯이 내 전화번호를 묻지 않았을까? 다짜고짜 약속을 잡고 술 한 잔 사달라니. 혹시 말로만 듣던 나쁜 남자는 아닐까? 월요일은 아침부터 가랑비가 흩날렸다. 나는 미팅에 같이 갔던 K에게 홍릉 키스트에 가자고 했다. 연구소 입구에서 사무실로 전화를 걸자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나왔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 걸어오는 모습이 왠지 멋져 보였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 내가 쓴 우산 속으로 슥 들어왔다. 순간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여고 시절 짝사랑하던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기분이 왜 이러지? 설마 벌써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건가? 친구의 파트너까지 합세하여 넷이서 구내식당에서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냈다. 그는 아주 퇴근을 한 건지 오후가 되어도 사무실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4시가 되자 둘이서만 종로에 가자고 했다. 나는 동행했던 친구를 뒤로 하고 그를 따라갔다. 그가 자주 찾는 단골 경양식집을 찾아 맥주와 음료수를 주문했다. 겨우 2번째 만남이었을 뿐인데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테이블 위에는 빈 병이 쌓여갔지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단지 당시 유행했던 유머 시리즈로 나를 웃게 했던 것 외에는. 시간이 늦어 경양식 집에서 나올 무렵에는 취기 탓에 똑바로 걷는 것이 힘들었다. 헤어질 때 그가 내게 집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1970년대에는 아직 전화가 귀한 시절이었다. 가정에서 쓰는 전화기로는 회선 신청서의 색깔에 따라 긴급용인 백색 전화와 일반용인 청색 전화가 있었고 전화를 빌리러 다른 집에 가는 일도 많았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설레는 마음에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다른 가족들이 전화를 받으면 쑥스러울까봐 그런가? 졸업작품에 매진하라고 배려해주는 건가? 그날 무슨 이상한 실수라도 했나? 온갖 상상을 하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럴수록 씁쓸한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다. 시간은 그렇게 속절없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종일 실기실에 붙어 살며 졸업작품 제작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다. 잘 지냈습니까? 그 남자였다. 당시 관악 캠퍼스에 재학 중이던 복학생 친구를 대동하고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남자가 여기까지 온 것은 처음이었다.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회학과 실기실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내 졸업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한동안 연락도 없다가 불쑥 찾아온 곳이 밉살스러웠으나 그래도 다시 보게 되어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 3사람은 천천히 캠퍼스 인근 카페로 향했다. 봉천동 고개로 걸어 내려가는데 또다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다음에는 공릉동 공대 캠퍼스에서 만날까요? 우리 경북고 동창끼리 홈커밍 데이를 하는데요. 사실 나는 그때까지 지방 출신은 촌스럽다고 여겼고 결코 교제 상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속내를 감추지 못한 채 선뜻 가겠다는 말을 해버렸다. 도대체 무엇에 끌린 걸까? 마침내 홈커밍 데이 아침, 오방색 줄무늬가 세로로 들어간 빨간색 시프트 피스를 차려입은 나는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껏 했다. 약속 장소에 나가자 정장을 입은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에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다.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릉동 캠퍼스로 향했다. 잔디밭은 졸업생들로 복잡거렸다.
그는 나를 몇몇 사람에게 인사시키더니 슬그머니 무대 앞으로 나갔다. 그날의 사회를 맡았던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처음이었다. 무대 위에 그는 작은 거인 같아 보였다. 그는 연신 사람들을 웃겨가며 여유롭게 모임을 이끌었다. 데이트는 몇 번 더 이어졌다. 갈수록 그가 좋아졌지만 어쩐지 더 가까워지기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매번 다음번 약속을 잡았던 그에게서 거짓말처럼 연락이 뚝 끊기고 말았다. 두 번째 잠적이었다. 오랫동안 열애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어딘가에는 너의 인연이 있다. 아직 서로 못 만났을 뿐.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나 역시 실제로 인연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입에 발린 말이라고 여겼다. 박혜령 작가의 나는 행복을 그립니다. 본문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언제나 빛나는 보석이 되어 편 읽어드릴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한파에 감기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책은요, 나는 행복을 그립니다. 서교 출판사의 저작권이 있습니다.